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은퇴 후 통장에 돈이 거의 없는데 생활비는 매달 꾸준히 나가고 병원비까지 겹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73세인 제가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이야기들입니다.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존엄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삶의 선택권이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은 그 참혹한 현실을 세 가지 사례를 통해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절망적인 이야기로 끝내지 않고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을지 작은 실마리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제 오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퇴직할 때는 그럭저럭 퇴직금도 받았고 국민연금도 매달 조금씩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건강이었습니다. 퇴직 몇 년 지나지 않아 큰 병을 얻으면서 병원비와 약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은 금세 바닥이 났습니다. 그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누구에게도 손 벌린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자식들 앞에서도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아픈 것보다 그게 더 아프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돈이 없다는 건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고 스스로 존엄을 잃어가는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에 돈이 없을 때 찾아오는 첫 번째 무너짐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제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이웃 어르신은 늘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소득이 끊기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늘 누군가가 대신 계산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받는 쪽도 미안하고 주는 쪽도 점점 지쳐갑니다. 결국 그분은 이런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이번에는 못 나가겠네. 다음에는 꼭 갈게. 그러다 보니 점점 모임에서 멀어졌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비슷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 뒤에 숨은 부담감을 부모가 왜 모르겠습니까? 손주가 뭘 사달라고 할 때 지갑을 열지 못하는 서러움, 그리고 그 후에 찾아오는 침묵. 이것이 관계의 무너짐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작아지고 결국 혼자가 되어갑니다. 세 번째 사례는 제가 직접 본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의 꿈이 제주도 여행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못 갔고 중년에는 자녀들 때문에 미루다가 노년에 드디어 시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찮다, 텔레비전으로 봐도 되지 뭐. 그렇게 스스로 위로했지만 눈빛에서 깊은 아쉬움이 보였습니다.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물건을 못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자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치료를 받을지, 그 모든 선택권이 사라지는 순간 삶의 활력도 함께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나도 저렇게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올라오지 않으셨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마음 한구석에 이런 걱정을 안고 삽니다. 하지만 대놓고 말하지 못할 뿐입니다. 겉으로는 괜찮다, 괜찮다 하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해합니다.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불편이 아니라 존엄의 상실이고 관계의 단절이고 선택권의 박탈이라는 것. 오늘 사례들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절망으로 끝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직 50대, 60대라면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꼭 큰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닙니다. 건강을 챙기고, 관계를 지키고, 마음을 다스리고, 작은 기여를 이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돈보다 더 중요한 노후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 이 준비를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지 여러분께 더 자세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바로 이어서 돈이 없는 노년을 피하기 위해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전략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돈이 없으면 존엄이 무너지고 관계가 멀어지고 선택권마저 사라지는 노년의 현실 말입니다. 오늘은 그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돈 없는 노년이라는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해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연금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노후의 기본 안전망은 바로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세 가지가 흔히 말하는 노후 3층 보장 구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아직도 많은 분들이 퇴직연금을 중간에 인출해 써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집 문제, 자녀 결혼 문제로 당장 급하다고 꺼내 쓰지만 그게 결국 본인 노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실수가 됩니다. 연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그 돈이 평생 나를 지켜줄 유일한 약속 같은 겁니다. 혹시 지금 IRP 계좌나 연금저축을 갖고 계신다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제대로 불리고 있는지, 세제 혜택은 잘 받고 있는지,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생활비 구조를 줄이는 겁니다. 은퇴 후 생활비는 마법처럼 줄지 않습니다. 퇴직 전에는 월 500만 원을 쓰던 분이 퇴직과 동시에 200만 원으로 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늘 강조하는 게 은퇴 5년 전부터 미리 생활비를 줄여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앞으로 연금과 기타 소득을 합쳐서 한 달에 200만 원으로 살 수 있겠다 싶으면 지금부터 그 금액으로 살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미리 훈련해 보면 내 소비 습관에서 불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말 꼭 필요한 고정비가 얼마인지 몸으로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답답하겠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 은퇴 직후의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무리한 창업을 피하는 겁니다.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퇴직금 들고 창업에 뛰어드는 겁니다. 치킨집, 카페, 편의점. 누구나 쉽게 떠올리는 업종들에 도전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실패로 끝납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50대와 60대 은퇴자가 창업을 하고 5년 뒤에도 살아남는 비율이 30%도 되지 않습니다. 10명 중 7명은 결국 문을 닫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평생 해보지 않은 업종에 아무런 경험 없이 덜컥 뛰어들기 때문입니다. 돈은 빠르게 사라지고 빚만 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만약 정말 창업을 하고 싶다면 돈을 벌기 위한 창업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경험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소규모 창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 일을 오래 하셨다면 소규모 세무 상담이나 강의 쪽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또는 오랫동안 교육계에 계셨다면 온라인 강의나 과외 같은 방식으로 위험을 최소화하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소득원을 한 가지 더 만들어 두는 겁니다. 연금만으로는 불안합니다. 노후에 꾸준히 들어오는 작은 돈줄 하나가
마음을 얼마나 편안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월세 수입이든 배당금이든 아니면 소규모 부업이든 심지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이 있으면 훨씬 안정됩니다. 제가 아는 60대 부부는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작은 원룸을 한 채 구입해 임대소득을 만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매달 4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오는데 그 작은 금액이 주는 안정감이 정말 크다고 하더군요. 꼭 부동산이 아니어도 됩니다. 온라인 강의 글쓰기 취미를 살린 소규모 수익 활동,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핵심은 돈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흐름을 만드는 데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의료비 대비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복병은 의료비입니다. 아무리 연금을 받고 생활비를 줄이고 소득원을 마련해도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병원비는 한 번에 수천만 원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간병비까지 포함하면 매달 몇백만 원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피하려면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첫째로 건강을 지키는 게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매일 30분 걷기, 규칙적인 식습관, 금연 금주. 이건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둘째로 보험을 현명하게 챙겨야 합니다. 무작정 많은 보험을 드는 게 아니라 실손보험과 간병보험은 꼭 필요한 범위에서 유지하는 겁니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중복된 부분은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관계를 지키는 겁니다. 돈만큼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무너지는 분들을 보면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가 끊겨서 더 빨리 추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그만두면서 인맥이 끊기고 사회적 연결망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정보도 차단되고 도움을 청할 사람도 줄어듭니다. 결국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죠. 그래서 은퇴 전부터 관계를 넓히고 지켜야 합니다. 지역 모임, 봉사활동, 동호회 같은 활동에 참여하세요. 처음엔 귀찮고 낯설지만 이런 작은 연결이 노후에는 든든한 안전망이 됩니다. 마지막 전략은 마음가짐을 다스리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은 불안합니다. 돈이 적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저는 73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요. 아침에 눈을 뜨고 숨 쉴 수 있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 이웃과 나누는 작은 인사, 이런 것들이 돈보다 훨씬 큰 자산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진 돈만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그 삶을 지탱해 줄 최소한의 돈 흐름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나도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닐까? 조금은 불안해지셨을 겁니다. 그 불안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불안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바꿀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은 노후 준비를 위해 어떤 전략을 실천하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누군가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